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루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그쵸, 소송은 진행 중이죠. 네. 근데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그래서 화난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건도 이제 터졌을 때 저희 쪽에 뭐 제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흔한 사람들에서 뭐 이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지 굉장히 많이 그 문의를 주셨어요. 제보 글도 올라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그런 회원 변호사님들 중에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변호사님이 이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프로젝트 페이지가 열리게 됐고요. 그 담당 변호사님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를 적절하게 그 거쳤는지 그런 문제를 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서비스가 두 개가 있는데, 연애의 과학과 이루다라는 그 챗봇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이루다라는 그 챗봇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냥 이루다만 접하고 두 개가 별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연애의 과학에서 쓰였던 텍스트들, 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들, 이런 게 그대로 이루다의 그 AI를 구축하는 데 쓰였고,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어떤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플랫폼이고 이런 사건을 저희가 담당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담당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 각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 통해서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한 4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의 목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비스 개발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 개발이라는 포괄적인 그런 어떤 문구에 지금 내가 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그 서비스와 무관한 제3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동의를 받고 받은 거잖아요. 제출을 받은 거잖아요. 개인정보 수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대화의 당사자인 다른 한 명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과학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연인 둘 간의 대화를 분석하는 서비스인데 사실 그 둘의 동의를 받아서 이 데이터가 넘어간 게 아니라 일부를 여기 이제 연애의 과학 서비스에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그 부분은 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특히 개인정보 유출됐던 포인트들 중에는 뭐 남자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내 대화를, 내 개인정보를 제출했는지도 몰랐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또 주장을 하나요? 이거 문제 없어 라고 또 방어를 할 텐데 그쪽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의 주장을 저희가 뭐 서면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볼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플랫폼의 입장에서 그런 걸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기사에 나오 정도 아니면 변호사님이 공지를 한 그런 정도 이외의 정보를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그 이 소송건에서 어떤 이 본안에 관한 서면을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여기서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 과징금을 받기 전에 이제 그런 소명을 다 했을 거예요. 이 개발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그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거기서 어떤 주장들을 했겠죠. 근데 그 서면을 뭐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해자들이 한 450명 정도 모였었다고 했는데 같이 소송을 진행할 때가 그런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겨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 뭐 이런 문의가 많던데 네. 사실 그거를 우리 100% 이겨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거의 뭐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다면 믿지 마셔야 돼요.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왜냐면 알 수 없거든요. 네. 정말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뭐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00% 이겨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듣는 분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어요. 네. 이기면 이긴다, 지면 진다 말을 해줘야지. 뭐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말씀해 드릴 수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이제 과거에 집단 소송이라고 불리던 그런 건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든지 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승소를 해도 뭐 1인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선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여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소송이 변호사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고 뭐 10만 원 받으려고 막 이거 했냐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좋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어떤 뭐 항변의 말을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가 그걸 해서 버는 돈이 크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일단 참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착수금을 뭐 몇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몇만 원 중에 대부분의 또 비중은 법원으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과 또 같은 그런 돈들이 있어요. 뭐 인지세나 송달료라고 하는데 그런 돈들을 뭐 변호사가 일반적으로는 뭐 알아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맡았으니까 이제 맡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법원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돈 이제 일부 지급을 하고 소송이 지속되는 뭐 3년에서 길게는 7년이 되는 기간 동안 따로 또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 받은 돈으로 계속해서 이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면 뭐 실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돈을 벌려고 막 그런 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제 그런 어떤 공익적인 취지에서 이런 소송을 처음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문의 처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루더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대1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답답하니까 자기 문의를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건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원하는 정도의 속도와 그런 어떤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저희 서비스의 측면에서 또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업계에서 또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챗봇 개발사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또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서포터즈가 됐든 무슨 형태가 됐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네. 홈페이지,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꼭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 인공지능과 네, 이루다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서 이제 분명히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반복될지도 모르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플랫폼에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이런 전문가의 뭐 감정 의견서도 내가 관심이 있고 제대로 된 의견서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서를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서포터즈 프로젝트에 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사랑 사람들 최초롱 대표님을 모시고 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